대치동 6, 7세 수학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6세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대부분 일단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보다 영어의 비중이 훨씬 커요. 현재 능력도 그렇고요. 중요도도 그렇고 영어가 훨씬 더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요. 아직은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학원을 다닌다 해도 유치원처럼 아이들하고 조금 공부해주고 놀아주고 간식도 먹이고 어르고 달래주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 학습 이런 것보다는 생활에서 수학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나이죠. 대치동 7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겨울에 수학학원 입학하기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수학학원 테스트는 6세 때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것도 별개로 한국어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의 7세에 정말 많은 큰 숙제는 어떻게 한국어를 떼게 할 것인가, 한국어를 어떻게 잘 쓰고 읽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어에 구애받지 않는 연산이나 도형 등으로 수학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을 학원으로 시작하시는 경우, 학습지로 시작하시는 경우, 엄마가 붙들고 시키시는 경우,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예비 초등 때 그래서 사실은 갈 만한 수학학원이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는 과외가 답이죠. 네, 제가 엄마인 강에서 지금 서포트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많은 대치동 6, 7세 아이들은 과외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이마다 아직은 발달 상태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현재 도달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춤형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부의 대안으로 과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는 사고력 수학 교재들의 어떤 입문 단계 공부들을 하면서 문제 해결 전략을 키워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당연히 부모님들이 영어로 된 수학책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또 역시 독서에도 할애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저희 학원에서 3학년이나 2학년 때 만났던 친구인데 와, 이 아이 정말 수학 잘하네, 수학 좋아하네 했던 영재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6, 7세 때 뭘 했을까? 어렸을 적에 뭘 했을까라고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겪었던 사례 중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 철학 교수님이 방문하셨대요. 그래서 1대1로 아이하고 인생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아이하고 정말 철학적인 대화를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얘기 처음에 듣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 6, 7세하고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해? 된대요. 그게 또 교수님의 철학적인 어떤 노하우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대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배양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애하고 논쟁하다가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 어머님이 하루 종일 아이하고 놀아주셨대요. 정말 뭘 하면 6시간이고 7시간이고 똑같은 거예요. 또 쌓고 무너뜨리고 또 쌓고 무너뜨리고 이거 쌓고 나면 저거 쌓고 저거 쌓고 나면 이거 쌓고 어머님이 정말 진 빠질 정도로 계속 같이 만들어 주셨대요. 또 어떤 어머님은 아이가 그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 색깔 저 색깔 온통 벽을 다양한 색깔로 칠하면서 매일 정말 자기가 스케치북 몇 장을 갈아엎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닥치는 대로 책만 읽는 아이도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만났을 때 "야, 너 진짜 많이 알고 너 공부 되게 잘하고 정말 영리하구나. 뭐 영재구나."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해서요. 뭐 무슨 책도 읽어 봤고요. 무슨 책도 읽어 봤고요. 저 한글도 책으로 그냥 제가 뗐는데요." 어머님 얘기 들어보니까 파니스도 자기가 알아서 책으로 뗐대요. 그래서 제가 "헐."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닥치는 대로 책 많이 읽는 아이도 굉장히 많이 만나 봤고요. 또는 저는 그런 아이도 들어 봤었어요. 어머님이 집에서 항상 테이프라든지 뭔가 인생의 배경 자체를 학습형으로 까시는 거예요. 계속 뭔가 수학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다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 막 이런 걸로 솔깃해지는 그런 학습용 테이프들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집에서 내내 틀어 놓으신대요. 그런 것들까지 아이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부모님도 제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어머님도 계셨냐면 수학 동화라든지 뭔가 그런 학습하고 관련된 내용의 컨텐츠들을 어머님이 어머니 목소리로, 아이가 아직 읽을 능력이 못 되면 아이에게 듣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책들이라든지 말씀드렸던 학습형 교재들을 계속 읽어 주시는 걸 본인 목소리로 녹음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집에서 항상 백그라운드로 틀어 놓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시간 그런 것에 노출시켜 주시는 학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학습을 이렇게 젖어지게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걸 정말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치동 6, 7 아이들은 "어떤 걸 꼭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꼭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6, 7세 어머님들이 "6, 7세 때 뭘 시킬까요?" 뭘 시키기보다 중요한 것은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일탄이요. 아직 있지도 않은걸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들, 또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관심이 있다면
아이에게 빨리 문제집을 던져주고 빨리 공부를 시키면서 이런 호기심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이런 호기심을 오래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하고 연계시키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시기는 몰입의 즐거움을 몸으로 익힐 수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래서 뭔가 만져보고 겪어보고 누려보고 아이가 질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몸으로 부딪히는 수학을 해주십사 많이 부탁을 드려요. 이 시기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않아요. 저희 그런 말 있거든요. 아이의 집중력은 아이의 나이에 비례한다. 7세 아이는 7분 앉아있으면 꿈틀거려요. 저희 학원 공부 제일 잘하는 7세 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뭘까요? 연필 떨어뜨리고 연필 줍기예요. 아이들은 이 시기에 아직은 몸이 자유롭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서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오래도록 할 수 있는 끈기, 몰입 이런 것들이 이 나이에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6, 7세 어머님들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요. 선생님, 얘 천재인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 설명해 줬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뭐라 하시냐면 다 까먹었대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이 나이 아이들은 정말 많이 쪽쪽 흡수해요. 근데 쪽쪽 잊어버려요. 새로운 게 나타나면 그걸 밀어버리고 새로운 걸 꽉꽉 채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자체를 많이 쌓게 해주셔봤자 많이 새 나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몸으로 느끼면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훈련.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다는 것, 그 경험이 문제 푼데 녹아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가 그런 경험을 해봤던 기억들, 기억이라는 게 문제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니까요. 아이가 그런 것들을 가봤던 경로와 경험 자체가 아이의 몸에 녹아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아이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부모님이 필요하세요. 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이 고민해 주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치동은 어쨌든 6, 7세 끝에 아이들이 좋은 수학학원에 좋은 반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치열한 고민을 하세요. 꼭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공부해서라도 그런 반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꼭 들어가야 하나요? 라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어머님께 반문해요. 어머님, 그 반에 왜 들어가고 싶으신 건데요? 예를 들면 그 반에 들어가고 싶은 게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원래 다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반에 가기 위해서 아이를 일찌감치부터 공부시켜야 되냐 물으시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시키셔야지 가져요. 그냥 타고난 감각으로 가질 수 있는 확률보다는 학습을 시켜서 공부를 했을 때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반에 가서 어머님이 얻고 싶으신 건 무엇인데요? 뭘 얻고 싶으신 거예요? 목적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시켜주셔야 돼요. 당연히 시켜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목적이 없이 그냥 남들이 다 가니까 가시면 당연히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감당할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당황하세요. 나는 그냥 가면 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네? 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더 거기에 도달하신 다음에 더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반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 그런 반에 가서 얻어지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히 왔어. 괜히 일찌감치 시켜서 아이만 더 힘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저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런 반에 들어가는 게 어떤 목적이 딱 있지 않다면 그때는 그런 공부 시키시기보다는 아직은 더 누리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수학을 많이 시켜주시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3학년 때부터 새 판이 정말 많이 짜지거든요. 그때부터 판을 새로 짜셔도 충분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1, 2학년 전에 6, 7세부터 공부를 달려서 꼭 거기에 가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